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원장 부탁드립니다. 좀 진동을 바꿔주세요.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학원에서 매년 상반기한 9번, 하반기한 9번 정도 해서 설명회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했었던 설명회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좀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광명시 자체가 2년 전부터 비평준화였다가 평준화를 바뀌면서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이 광명시에 있는 고등학교 자체를 많이 선호하셨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평준화로 바뀌면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외부 쪽으로 많이 아마 생각을 보이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체가 전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물론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근데 예전보다 수요 자체가 많이들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희가 최근에 또 그 각 중학교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하한중하고 하한부중은 비슷한 것 같고요. 올해 좀 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철사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자사고나 특목고 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진학을 하는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됐어요. 그게 뭐 많은 것 같아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를 바뀌면서들 이 동네 고등학교에 대한 조금 믿음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광명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가 진성고 포함해서 진성고, 북고, 광명고, 수화고 한 7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자체가 예전에 이제 비평준화였을 경우에는 아시죠?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대학이 어느 정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성고 들어가면 대략 어느 정도의 대학, 북고면 또 어느 정도의 대학, 광명고는 어느 정도, 이게 라인이 보통 100% 완벽한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라인을 거의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대학을 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평시라도 바뀌면서 2년 차인데 첫 번째 연도는 혼란이 좀 되게 많았고요. 그나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평준화였을 때의 그 수준을 유지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조금 잘한다는 친구들은 뭐 진성고, 혹은 그 밑에 뭐 북고, 그 밑에 뭐 광명고, 수화고 이렇게들 다들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체가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은가. 물론 이제 그게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입시도 많이 변화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홍보상에서 어머니들이 진짜로 이제 광명시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좀 바꿔주신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어머니들. 일단 제가 그 차후에 어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 아시죠? 고등학교 자체가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4가지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4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아마 아시다시피 영재고라는 가장 먼저 지금이에요. 지금 딱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 날 얘기하면 이제 전기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뭐 특목고죠. 가고랑 외고랑 뭐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2학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회가 발생한 거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굳이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들. 후기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후기도 앞에 1차가 있고 뒤에 2차가 있고요. 여기 광명시에 존재하고 있는 충영고를 제외한 광명시의 모든 고등학교들은 후기에 2차에 세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국제반이 운영되는데 국제반은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인증된 커리큘럼을 갖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경기외고가 처음이거든요. 그 내용으로만 커리큘럼이 따로 진행되고요. 100% 영어로 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영어가 진짜 자유자재로 돼야지만 수업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외고의 두 번째 2순위라고 얘기하는 게 고양외고입니다. 고양외고는 이과반, 국제반, 융합반 3개로 나눠지는데 국제반과 융합반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반은 외국 대학 안 보내요. 국제반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나라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 관련 학과에 집어넣는 게 국제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주 유명한 데 많잖아요. 국제교류학과 이쪽으로 뭐 이대드, 한국대드, 서울예대, 연고대 이런 국제정치학과, 뭐 국제경제학과 이런 데 집어넣으려고 아예 모여서 만든 반이 국제반이고요. 옆에는 유학반이 이제 외국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유학반입니다. 그럼 이 유학반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찬가지로 영어과 중에서 뽑는데요. 시험을 보지 않고 약식 토플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약간 토플을 좀 축소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플 시험 점수로 국제반에 들어갑니다. 근데 고향이고 아시다시피 일산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 우선 선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산 지역 아이들을 먼저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들어가기가 힘드시겠죠.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안양예고예요. 안양예고는 경기예고랑 고양예고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외고의 탑이었습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워낙 좋은 외고가 많이 생겨서 3순위로 밀려난 것 뿐이고요. 서울대 18명, 이과반 운영하고 있고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시면 서울대 18명밖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정원이 324명이거든요. 안양예고가. 그 중에 한양대, 이사, 뭐 서강, 연고대 비율만 해서 서울대 포함 연고대 비율만 해서 50% 다 넘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아요. 몇 명까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324명 중에 320명 정도, 거의 다죠. 거의 다가 한양대 이상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제 주변에서는 이제 안양예고 학생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아는 학교이기도 한데 공부 엄청 시킵니다. 방학 때도 수업 진행되고요. 특히 이과는 방학 때 수업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 방학 수업, 주말도 학교 갑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보충 수업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자율학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가기 싫어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진짜 거의 대부분이 한양대 이상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나머지 고등외고가 이제 과천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김포외고인데요. 김포외고가 이과가 있는데도 약간 서울대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요. 수원외고는 공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치고 공립이기 때문에 학비가 일반고와 똑같아요. 나머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은 보통 일반고의 3배의 학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외고를 많이 가시기도 하시는데 들어간 친구들 말에 의하면 공립이라 학비가 싼데도 약간 기숙사나 이런 시설들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외고에 대한 설명을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형별로, 전형 방법별로 경쟁률까지 자세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경쟁률까지 확인하셔서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하실까봐 과별 경쟁률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과별 경쟁률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넘어갈게 자유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라고 얘기하죠. 자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우선은 자사고는 크게 지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민사고, 상상고 이런 학교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 모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자사고네요. 지역 단위는 이제 경기 지역에서 저희가 경기 지역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지역 단위 자사고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지역 단위는 안산 동산고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전국 단위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국 단위든 지역 단위든 전형 일정이나 방법은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전형 일정 저렇게요. 전형 방법, 마찬가지 필기구는 없고 학생부, 교과, 비교과로 진행이 되시고요. 면접 진행되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체력검사, 오래 달리기랑 윗몸 일으키기 검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입시 요강이.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사고, 상상고, 용인외대부고, 안산 동산고는 이 학생부를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동산고는 지금 입시 전형을 발표했는데 동산고는 성취평가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3학년 때까지 90점 이상이시면 우선 넣어보실 수 있으신 겁니다. 네, 자기 아이가 2등급이어도 90점 이상은 1차에서는 통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외대 부고입니다. 아직 혹시 용인 외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까? 외고에서 자사고로 바뀐 이후 거의 과학고 다음으로, 과학고도 이제 6개, 과학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과학고 거의 다음으로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보통 4대 1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 세고요. 선발 방법은 교과서, 교과 그 내신 점수랑 그다음에 서류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소서로 2회수를 뽑고 2단계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저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3학 1학기 30%, 3학 2학기 30% 똑같네라고 생각하시는데 3학 2학기는 중간고사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학 2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고사 하나로 30% 그냥 내보내는 거니까. 서울대 합격자 작년 기준으로 96명이고요. 용인외대 부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체능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체능은 뭐 이제 음악이냐 미술이냐 체육이냐 그건 결정해주지 않고요. 이제 학생이 내게 되는데 얘는 왜 보냐면 학교가 너네 왜 예체능 보니 다른 학교 안 보는데 물어봤더니 국영수 사담을 잘하는 애들은 성실하지 않다는 거죠. 성실성을 판단하려고 음미체 중에 한 과목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아마 좀 좋은 거, 예체능 중에 좋은 과목을 내셔야 될 겁니다. 용인외대 부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입학 설명의 날짜가 이제 발표가 되실 텐데요. 홈페이지 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은 지금 당장 아니세요. 정기이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입학 설명이 진행이 되실 텐데 입학 설명회 때를 간 학생들 거의 100%가 무조건 가겠다고, 가고 싶다고. 그때부터 공부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1년 학비당 1,500만 원 받았고요. 학교에도 지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종학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서울대 96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용인외대부가 총 350명이거든요. 연고대 서울대만 해서 60%.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냐? 용인외대부고도 국제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반 학생이 좀 많아요. 정원이 35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국제반이세요. 3분의 1이 국제반인데 외국대학은 1인당 2-3개 학교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전원, 외국대학, 서울대, 연고대. 근데 만약에 용인외대부고 와서 반에서 막 꼴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기본 4년대 이상은 다 아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커리큘럼도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게 좋고 용인외대부고는 특별히 면접이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 때 그냥 뭐 자기소개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돌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용인외대부고 입학 전 선생 담당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에 요번에 들어온 합격한 학생들 중에 가장 감명 깊은 면접 그 대답이냐 이거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네가 만약 1일 교사가 되면 너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래? 이 학생이 저는 언론학자가 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언론, 경제, 경영을 알려주고 싶지만 저는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축구 수업을 하면서 얘는 뭐가 단점이고 쟤는 뭘 못하고 얘는 좀 느리네 이런 걸 단점을 다 파악한 후 그것들을 훈련시킨 다음 미니게임을 실시해서 아 선생님 말처럼 이 단점을 보완하니까 내 축구 실력이 늘었네 라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축구 수업을 만들겠다는 거죠. 꿈은 언론학자. 이런 평소에 어떤 대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무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독서 많이 시키고 평소에 부모님이 대화를 좀 많이 해달라는 거죠. 어느 질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라도 자유자재로 창의력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맞는 데다 옳은 뭐 틀린 데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을 많이 시키시라고 그럼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학교가 이제 하나고인데요. 하나고 보통 인터넷 하나고 치시면 하나고 앞에 4글자가 붙습니다. 입시 돌프. 하나고 2010년에 세워졌거든요. 이제 5년 차인데 지금은 자사고를 포함 자사고 안에서는 용인외대부고 다음으로 2순위입니다. 대학 합격률을.
엄청나죠. 그럼 선발 방법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로 2배수 뽑고요. 두 번째 면접과 체력 검사 실시합니다. 내신도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점수 조금 치우시죠. 보내고는 싶으신데 그래도 5%니까 마찬가지 2학기는 중간고사라서 15%밖에 안 들어가고요. 1학기 이제 중간고사 합쳐서 30%씩. 서울대 이제 60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연구대 포함 200 하나고 전형 200명 정도거든요. 200명 중에 반 이상이 연구대 가고요. 하나고는 국제반이 없는데도 외국대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고 커리큘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자사고가 교과 비교과는 필수 이수 단위가 있어요. 원래 이제 나라에서 너네는 그래도 나라 학교니까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필수 이수 단위를 나라에서 계속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교과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고의 강점이 뭐냐면 학교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아시고 하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고 이야기라고 책도 나온 거 아시죠? 책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아이들한테 국제 포럼, 국제 교류 프로그램, 뭐 경시대회, 국제 인증대회 이런 거를 계속 지원해줍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토론도 해주고 포럼 같은 준비는 선생님들 다 같이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수상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수상 실력으로 외국 대학 엄청 진학합니다. 하나고에서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우리는 보통 저희가 지덕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고는 우리는 체덕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체육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체력 검사 잇몸 일으키기라 오래 달리기 검사합니다. 얘는 점수는 아니고요. 성공이냐 뭐 패스냐 실패냐 이 정도로만 검사하고 더 웃긴 건 하나고가 2010년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체력검사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하나고가 너무 돌풍을 일으키니까 현재는 민사고랑 상상고도 체력검사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고도 이제 하나고는 입시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서울시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 학교가 너무 좋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숙사가 이제 1인 한 기숙사에 4명밖에 안 들어가고요. 화장실 방마다 다 있고 같이 쓰지 않아요. 뭐 몇십 명이 진정부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고 좋아하는 만큼 비싸겠어요. 여기도 이제 학비가 1,200만 원 정도 달하고 있는데 그 학비보다 들어간 친구들 말에 의하면 안 아깝다고. 그래서 100% 기숙학교고 진성고나 보통 기숙학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못해요. 하나고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나올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고는 철학도 안 해줍니다. 중간에 나오는 거 허락도 안 해주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아이들이 안 나온다고. 학교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만 지급되지 않고요. 2번의 간식까지 지급됩니다. 네, 그래서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 한 번, 저녁 끝나고 공부하다 배고프잖아요. 보통 2시까지 이제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간식 한 번. 집보다 저도 더 좋다,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하나고에서 좀 더 유명한 거는 1인 2기라고 얘기해요. 한 명당 2개 이상의 동아리를 무조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동아리, 뭐 있으시죠? 연극 동아리, 뭐 인터랙티브 이런 거 동아리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2개 중에 하나는 체육활동, 하나는 음악활동, 악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공부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스트레스 거기서 다 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대신에 우리가 너네 이렇게 많이 놀게 해주고 음악활동, 미술활동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테니까 공부할 때 진짜 궁금하네. 이 취지로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이 정도의 학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는 상상고인데요. 선발 방법은 교과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출석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다른 학교도 출석 들어가는데 출석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감점 처리가 돼요. 아이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러면 감점만 되는데 얘는 점수까지 되고요. 2단계 면접. 내신 성적 좀 적게 들어가죠.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들어가고 1학기 성적 중간 기말 합쳐서 50%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요 5개 과목 반영이 되는데 수학 비중이 제일 큽니다. 당연하죠. 이게 상산학원이 정석 쓰신 홍성대 씨가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서울대 합격자가 이제 53명인데 원래는 상상고가 자사고가 좀 적었을 때는 서울대도 엄청 많이 보내고 외국 대학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다 놀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53명 외에 외국 대학 들어간 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하락세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학,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민사학인데요. 파스텔로 이어보죠. 자, 1단계 입에서 교과,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내용 똑같고요. 내신 성적 1학년 때부터 들어갑니다. 대신 3학년 2학기 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3학년 1학기 성적 보이시나요? 4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 성적, 핸드아웃 이거 나눠지는 자료에 민사고가 빠져있습니다. 원하시면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1학년 성적이 조금 적은데 3월 1학기 성적이 좋다. 이러면 우선 1차 서류 넣으실 수 있으신 거죠. 국영수사가 5과목 반영 비율 중에 국영수 비율이 똑같은데 사회나 과학보다는 훨씬 많고요. 민사고도 서울대 53명이에요. 그럼 아까 상상고랑 똑같잖아요, 민사고가. 근데 민사고 인원이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 감사합니다. 민사고 인원이 165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 정원이. 그럼 165명 중에 50명에서 60명 가량 이제 서울대 합격하죠. 보통 수시로 거의 다 합격하는데. 그럼 나머지 100명은 어디 가냐? 민사고도 국제반이 있거든요. 100명 중에 60명이 국제반인데 이 국제반 학생들이 평균 1인당 4개 학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60명. 사실은 중복도 되겠죠. 외국대학, 서울대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65명 중에 60명 외국대학부터 50명 서울대부터 그러면 몇 명 안 남거든요. 3, 40명 남습니다. 3, 40명 다 연고대 이상 들어간다고 어쨌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우선은 민사고도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강원도 횡성에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이랑 우선선발제가 있어요. 사실은 전국 단위, 그러니까 강원도나 그쪽 사는 아이들이 아닌 학생들은 약간 들어가기 힘들죠.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좀 그 선발 방법, 전형 유형을 좀 알아보시고, 민사고 같은 경우는 얘네도 이제 자사고니까 학비가 비싸지 않냐? 비쌉니다. 그 1년간 학비가 1,500만 원인데 그 중에 반은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내야 될 돈은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사고 중에 제일 적은 거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단한 돈이 있고 대신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요즘 관심 있으신 게 천안 북일고인 것 같아서 천안 북일고랑 인천 하늘고도 소개 우선 해드릴 거예요. 천안 북일고는 하나그룹이 만든 그룹이죠. 선발 방법 비슷하죠? 내신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월 2일 중간고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국영수사가 5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을 조금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서울대 6명인데 왜 유명하냐 이거죠. 생긴 지들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막 가다 보면 천안 북일고 국제반 합격 막 플래카드 걸리고 그러니까. 천안 북일고에 국제반이 운영되는데 이 국제반 학생들이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 국제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외국대학에 합격합니다. 거의 국제반의 그 자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인당 6개 대학에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지역 학생, 저희 학원 학생도 이번에 갔는데 인천안을 보거든요. 사실 들어가기 되게 힘든 학교예요. 인천국제에 서울대 7명인데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긴 하시는데 하셔도 제가 이제 느끼긴 했는데 부산학교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받는 거라서 우선 공항 직원 먼저고요. 인천 지역 학생 먼저입니다. 그러면 공항 직원, 인천 지역 아닌 외부에서는 딱 20명만 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이 20명 안에 들어서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학교는. 학교 좋은 거 몰라서 안 보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인천을 고 있고 다른 자사고 내용들도 나눠드린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멀리 있고 이래서 관심이 좀 적으신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가시는 지역단위 동상고, 지역단위 가사고 안산 동상고인데요. 특별히 나눠진 자료에는 동상고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입학 전형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 실어드렸고요.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선발 방법 비슷하고 내신 성적 보시면 그냥 2학년, 3학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학년 40%라고 얘기하고요. 3학년 60%인데 저 3학년 60%가 1학기 30%, 2학기 30%가 아니에요. 왜냐면 2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그냥 3학년 1학기 중간이면 중간, 그래서 20, 20, 20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서울대 포함해서 29명 있고요. 저 서울대 인원만 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영재고 빼고 과학고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15번 이상. 그 얘기는 사실은 과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진짜 빵빵한 고등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5등 안에 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 그러니까 이 등수는 대학 합격률로 등수가 매겨지는데 합격 기준으로 15위입니다. 동상고는 전원 기숙사는 아닙니다. 일부 기숙사고요. 사실 기숙사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동상고가 그 기독교학부 재단이 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쪽 목회자 자녀나 뭐 목사님 추천서나 이런 게 있어야지 기숙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동상고 주변 한번 가보시면 자취, 하수 엄청납니다. 그 학생들만 사는 오피스텔 다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걱정되시잖아요. 내 애를 혼자 이렇게 보내도 되냐. 너무 다 자취하고 하숙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자취나 하숙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동상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동상고가 처음 설립됐을 때서는 안산에서 꼴찌 고등학교였어요. 몇 년간.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학교 자체가 엄청나게 뭐 커리큘럼과 교육과정과 막 이런 걸 투자를 막 하더니 지금은 이제 전국 15등 안에 들어갔고 학교 안에 안산역 꼴찌 학교니까 안산에서도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시에서 하는 활동이 안산 동상고에서 진행됩니다. 너무 좋아서 체육관이나 이런 게 수영장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산 동상고의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자사고인데 너무 공부만 시키지 않아요. 많이 놀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 음미체 활동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나고랑 비슷한 마인드겠죠. 내가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줄 테니까 공부할 때는 좀 하자 이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간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북중에서 전교 1등 3년 했어요. 동상고 간 거죠. 동상고 들어가서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했고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과가 친구여서 그래서 자기 뭐 전교 1등 해서 갔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반에서 뒤에서 3번째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죠. 평생 맞아본 적 없는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잘하는 학생 가물이고요. 대신에 대학은 잘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상고도 제가 동상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대학 어디까지 갔는지까지 아마 보시면 나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국 단위랑 지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은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재학교 과학고, 그다음에 외국 국제고, 자사고까지. 여기까지가 정기학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면 학교 좋은 거 알겠고 사실은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욕도 많이 먹어요. 일반고한테. 귀족학교다. 너네 학교 돈이 그렇게 많은데 대학 당연히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좀 폭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 욕도 많이 먹고 이런 얘기도 듣더라고요. 니네 재단이 언제까지 이렇게 부자할 거냐. 하나하고 하나 금융 반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걱정하실 건 없는 건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내셔서 모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교 어떻게 합격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은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평가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90점이 안 넘은 학생은 없으시죠. 네, 90점, 2학년으로 90점이
500점 이상만 되시면 원점수 만점으로 3학년 점수까지 목표를 좀 하셔야 되고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약간 궁금하신 게 이러신 걸 거예요. 과학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차 서류가 중간고사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는 서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서류 점수니까. 근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합니다. 그 얘기는 1차 발표가 났을 때 면접관이 와서 2학기 중간고사를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 1차 붙었어. 이걸로 해서 2학기 중간고사 망하면 그냥 네, 면접관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보통 2차 시험 뭐 한 달 전, 자소서 대출 한 달 전, 한 달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신 점수 많이 쳐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당락은 자소서랑 면접, 영재학교는 캠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좀 더 길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아이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여행 갔던 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여행, 뭐 가족과의 여행 중에 기억 남았던 여행 왜 좋았는지, 그때 어떤 걸 느꼈는지, 가족과의 친밀도는 얼마큼 느꼈는지 이런 거 막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와 되도록이면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기억 안 나는 모든 기억 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쓰시고 면접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 과정이에요. 과학이랑 영재고는 과학 내신, 그 다음에 외고랑 국제고는 영어 내신으로만 1차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막상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외고를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나는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꼴찌여도 한양대 이상 가지 않냐? 갈 수는 있습니다. 3년 내내 꼴찌하면서 자괴감과 자신감을 다 느끼고 없는 걸 다 느끼고 무시당하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실제로 모든 고등학교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학 선행을 좀 하고 와야 돼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외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국제고도 그렇고 특히 외고랑 국제고는 수학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학 과목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이과가 있는 외고 같은 경우 고양예고나 김포예고나 안양예고에서 요구하는 학생 제 내용은 뭐냐면 영어 잘해야 돼. 당연히 영어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이수 교육 이수 단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이과여도 영어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수업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과 전체가 다 선행을 다 끝내고 와요. 근데 나는 못 끝내고 왔어요. 어떻게 열심히 이제 하면 따라는 가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힘들어하니까 웬만하면 선행을 좀 꼼꼼히 제대로, 더 중요한 건 선행 빨리가 아니라 선행 제대로 꼼꼼히입니다. 왜냐면 난 다 하고 왔는데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이제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조금 자기 본인의 아이의 능력, 그다음에 수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판단하시고 또 저희 학원 다니실 때니까 학원 담당 선생님들하고도 계속해서 상담을 계속하세요. 뭐 언제 잘했는데 왜 점수는 이래? 아이의 수학적인 성적 실력도 들쑥날쑥합니다. 좋아졌다가도 나빠지고 나빠졌다가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 영역은 잘하니까 올라가요. 근데 이 영역은 낮으니까 내려가요. 그럼 이 영역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선행을 빨리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꼼꼼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빨리 해서 여러 번 하는 게 좋을지, 천천히 한 번씩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서의 과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경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험이 중요해진 겁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신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만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영역을 두 가지로 이제 줬습니다. 총 1,500자 중에 자기주도학습의 1,000자 그리고 인성에 관한 내용을 500자 넣어라 이거죠. 나눠드린 자료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내용이 뭔지, 인성은 뭔지 자세히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있을 텐데 실제 영역은 크게 두 가지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진로계. 너 들어와서 3년 동안 공부 어떻게 하고
어디 뭐 하고 싶니? 진로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계획도 학습 계획도 같이 자기소개서에 소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인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독서에 관한 내용도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네가 읽었던 책, 최근에 읽었던 책,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어려운 책을 많이 쓴대요. 자기소개서에. 좀 있어 보이는 책들. 그래서 입학처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책 쓰지 말라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책 읽어서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못하는 과에 쉬운 책, 재밌는 책, 책의 수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고나 외고는 보내고 싶으신데 독서를 안 하셨으면 쉽고 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책들 빨리 선정하셔서 독서에 대한 경험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셔도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인성, 독서 얘기했고요. 특별히 기타 분야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도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자소서에도 있고 자소서의 내용 말고 많이 나오는 질문이 독도 문제 많이 나오고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해서 너희 생각을 얘기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신문도 많이 읽고 인터넷의 기사들도 많이 스크랩해서 보여주시고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여행했던 기억들 같이 얘기 많이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시는 거는 부모님이신 거예요. 좀 바빠지시겠죠? 시간 많이 가지시고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기만의 얘기를 좀 해라 이거죠. 가난한 적 없는데 어릴 때 가난했고 부모님이 아프셨고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뭐 이런 내용 제발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렇게 감명을 주진 않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아이는 사실은 뭐 특별 경험한 게 없어요. 부산을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서 어땠는지 만약에 갔는데 재미없었어요. 그 왜 재미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진실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저 지원 동기와 학교 설립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관심 있는 학교에 들어가시면 모든 학교 홈페이지마다 학교 설립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설립 목적과 내 지원 동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자소서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소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뭐 안양이고나 고양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면접 예시 중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사는 의사 말고 국제적인 의사. 이제 유명한 의사 그게 아니라 국제 여러 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안양은 구에서 뽑아야겠죠. 이과긴 한데 외국어 필요하니까. 그런 동기와 목적을 잘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이건데요. 올해부터 스펙 기재가 금지됩니다. 나와 있는 인증 점수, 경시대회,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며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감정 처리하는 학교도 있고 모든 점수를 통합해서 최하 점수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아예 쓰지 말으셔야 돼요. 사실 더 좋죠? 아닌가요? 지금 나와 있는 민사관하고 용인 외대부고가 좀 특별한데요. 이제 면접이 너무 중요해지고 자기소개서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질문도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요 영역도 다 똑같고. 그래서 민사고랑 하나고랑 용인 외대부고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네가 하는 질문 말고도 딴 것도 할 거야. 근데 그 딴 게 뭔지는 발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 학교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약간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은 실제로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막 써야 되는 게 이제 8월, 7, 8월이거든요. 7, 8월이 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서도 잘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도 잘하고 싶으면 저희하고 보내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 고2 이과 학생인데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학생이거든요. 지금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여름, 겨울 방학 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되게 짧고, 겨울 방학 길고, 어쨌든 방학 때 선행을 했어요. 고등과정 선행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 출발했으니까, 고1 1학기 거부터 저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방학 때는 막 선행을 해요. 근데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선행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야지 4사고도 외고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학기 동안, 한 학기에 이제 3, 4개월 동안은 방학 때 했던 선행에 문제풀이만 여유 있게 하면서 중학교 내신도 잡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선행이 막 급하시다 보니까 막 선행만 시키시고 중학교 내신을 조금 멀리 하시거나 가끔 이제 저희도 있는데 막 선행 반인데 내신 기간에 쉰대요. 쉬어서 100점 맞아오면 되는데 쉬고서는 막 80점 맞아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러셨으면 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내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신도 중요하니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행 한 번, 문제풀이 한 번 한 거죠. 대신에 기간이 좀 긴 거죠. 그 얘기는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천천히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가는 내신 준비랑 이제 이미 했던 선행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심화교재로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기하배터까지 고3 전과정을 다 이제 마친 상태고요. 둘 다 각 학교에서 이제 지성고 2학년 이과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 계속 하고 있고요. 안양외고 이과반인데 계속 1등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한 개 이상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수로 틀리거나 아니면 서술형에서 조금 좀 문제가 되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도 걱정을 하는 게 선행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상담을 꼭 정확하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아이가 선행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막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아니 할 수 있다고 시키면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학생이 못해서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은 선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행을 좀 천천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막 선행 다른 학원에서 선행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요. 그러면 너무 없는 거죠. 아는 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실 엄마한테 말 못하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오늘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하겠어요. 근데 사실 알아듣지 못해서 저희가 어머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드리면 너무 속상해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건 학생의 수준과 역량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선행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신 건 학습 습관입니다. 그래서 막 공부, 수학 공부, 수학 숙제 하고 막 이런 거 돌리지 마시고 약간 좀 오래 앉아 있는 거. 오래 책을 보든 상관없거든요. 만화책을 보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화책 좋아하면 막 5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만화책 읽기라는 거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겠지만 실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엄청 연습했어요. 본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실제 지성고 2학년 이 전교 1등 친구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고 탁월하거든요. 수학 항상 혼자 만점이에요, 전교생에서. 그래서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네요. 대놓고 와서 이번에 너 100점 못 맞게 낼 거야. 그런데 100점 맞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데 목표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대요. 카이스트 가고 싶지 않대요. 공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대요. 지금은 대학은 하고 싶지 않대요. 대학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공부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숙사 정독반이니까 정독실, 기숙사, 교실, 정독실, 기숙사, 교실. 세 개 말고 갈 또 급식실까지 4개 말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공부하고자 하는 습관이 들려있고 우선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게 너무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중학교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으시고,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막 공부를 강요하시는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냥 네, 많이 틀리시나요? 아이가 놀고 싶을 때는 약간 놀기도 해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반 클래스가 다 그런 상위급 아이들 모여있는 클래스인데, 아이들이 진성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요. 저희 학원 들어서 수업 듣고 바로 학교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이화대에서 학교까지 한 5분밖에 안 돼요. 어머님들이 앞에서 배를 놓으세요. 왜냐하면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과의 친밀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그런 습관들을 지금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이시면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선행이나 수학 관련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 또 저희 학원 원장님, 뭐 실장님 아무 때나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나눠드린 것 중에서요, 국민 외고에 대한 관련된 게 2014학년도가 기준이에요. 2015학년도에 조금 바뀌었다고 지금. 발표를 내는데, 왜냐하면 학교마다 지금 발표를 하는 학교 있고 아직 안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없니? 저희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전 늦게 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되게 감명 깊었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부모의 말보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부모님만 설명해 주실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점만 뽑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 스스로 더 잘할 것 같아서 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